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제가 그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진보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이 이른바 셀럽 유튜버들이지, 저는 뭐 김어준 하청 유튜버, 똘마니 유튜버들이라고 부르는데, 똘마니 유튜버들이 이제 그 정청래를 뭐 사실상 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박진영 씨예요. 박진영 평론가. 근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얘기가 어제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 영상, 박진영 평론가의 영상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쪽과 뭔가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어서 이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조국혁신당 이야기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찐명 중에 찐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나 힘들 때, 이재명이 힘들 때 늘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민주당 내에서 조국 장관의 사면은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라거나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훈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동토의 땅이 다 녹았습니다. 쇠빙선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개혁과 법률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저는 민주정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제,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쇠빙선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잘했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쇠빙선 그만하시고요. 항공모함 함대에 옮겨 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가지고 선진국으로 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겠다는 민주당호에 옮겨 타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국혁신당이 진보 정당도 아니고요. 노동자 농민의 정당도 아니고요.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쇠빙선으로서 선봉에 써서 싸웠을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분들 다 민주당에서 하다가 민주당의 기득권에 막혀서 나간 분들입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기득권을 깨는 투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더 큰 태평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잠재적 대권주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사면과 민주당과의 합당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비쳐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민주당과 정부에 드리는 고언인데요.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용해인당, 3인당 정도까지는 공동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야당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민국당까지도 받아가지고 여당 당정협의회에 끼워줬습니다. 자민련하고도 같이 여당도 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생각들, 많은 숫자들이 모여야지 정권이 더 안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썬님, 깨어있는 시민들 수준에 안 맞는 정청래는 누구 작품? 정치인의 문제점은 성형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은폐는 민주정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진리. 정청래와 강선우 사건, 믿어준 청와대에 거짓말까지 한 강선우 갑질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죠. 뭐 강선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안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쭈하영님, 국민의힘으로 쩔레흉 주둥이를 꿰매고 싶다. 저 꿰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둥이에 모터를 달아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박찬대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청래의 주둥이에 이제 그 모터를 달아준 거의 뭐 그런 상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사실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예상이 됐던 리스크를 우리 당원의 60%가 그대로 감수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바꿀 수는 없죠. 뭐 일단은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견제는 해야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에게 조심해야 된다. 야. 막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당원들도 해야 되고 유튜버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도 해야 되죠. 요즘 이제 강병기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뭐 그런 유튜버들이 꽤 있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제 채널에 와서도 강병기 원내대표를 비난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강병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강병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 대단히 큽니다. 지금 그 정청래의 입에 자크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열 2위가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원내대표가 좀 제동장치 역할을 해야 돼요. 원내대표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친명이다라고 하고 있는 분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인데 2인자인데 김병기까지 수박이다 욕을 해가지고 정청래랑 붙어버리면 그 답이 안 나오잖아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잘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도를 잘 보자 이겁니다. 정청래가 저렇게 그냥 뭐 내 세상 만난 듯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할을 못 해버리면 진짜 이제 당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이제 뭐 문조털빠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동장치 역할을 하도록 힘을 북돋워줘야 돼요. 무게감을 실어줘야 돼. 무게를. 그 무능하다고. 그럼 무능한 걸 지금 와서 어떻게 고치겠어. 그 열심히 해라 좀 제발 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라. 멍 때리고 있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김병기도 수박이다. 씨발 죽여라. 이래버리면은 진짜 앞으로 1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하영님 실수요. 쩔레 입을 꼬맨다면 새소리 의학 본드가 답입니다. 새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이 있으면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그 박진영 평론가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우려가 기우는 아니었죠, 그죠? 다음 단계가 바로 지방선거 전에 지금 조국혁 신당 답이 없어요. 이 상태로 지방선거 가면은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총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석수를 기대하기도 힘들 거고요. 점점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혁 신당은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게 살 길인 상황이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어준이도 알아요. 문조털들도 알아. 정청래는 안 된다는 거를 문조털도 알아요. 김어준도 알아. 정청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정청래 지금 당대표는 막 꿈에 부풀어 있지. 내가 이제 당대표 찍고 대권 후보 가야지. 이런 꿈에 이제 부풀어 있는데 김어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정청래 가지고 당대표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당권은 어쨌건 뭐 당대표는 만들어 놨는데 대권으로 가려면은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 즉 친문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친문들의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원래는 그 누굽니까 저기 경남지사 하셨던 그 양반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에. 김경수. 김경수 쪽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김경수가 너무 경쟁력이 없어. 이번 대선 후보 경선 때 3등을 해버렸잖아. 김동연도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가지고는 또 이 바둑이가 말은 잘 듣는데 킹크랩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김경수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럼 남은 선택지가 뭐냐 하면은 문조털에 제가 볼 때는 선택지는 조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에 있으면은 대권으로 못 가지. 절대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지금 이제 쟤네들이 막 사면 때문에 목숨 거는 이유가 빨리 조국이 사면이 되고 그 다음에 합당을 추진을 하고 민주당하고 그럼 정청래는 당연히 합당하자고 할 겁니다. 당연히 합당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정청래랑 합당을 해가지고 자 또 당원 투표를 붙입니다. 당원 투표를 붙이면은 딴지 애들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당원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정청래는 야 이거 봐라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니냐. 의원들은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당원 투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당원 투표 들어가면은 김어준이 또 선동을 해요. 이동영이 또 선동을 합니다. 박진영이 선동을 해요. 최욱이도 그냥 숟가락 얹어요. 그러면 대형 스피커들이 다 그래 합당해야 된다. 우리는 원래 한 팀이다. 형제다. 이러면은 당원 투표가 통과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당이 되면은 공천은 누가 합니까? 정청래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당도 좀 띄워주고, 민주당도 하고, 뭐 다 경선을 해. 경선을 하면 조국당 애들을, 조국당 후보들을 김어준이 또 밀어줘요. 그럼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또 높아져. 김어준이 막 다 데려오면 되잖아. 뭐 광역단체장 후보 예컨대 뭐 김현종. 또 김어준이 밀어줍니다.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웃자고 저짜고 하면서 이재명의 뭐 외교 책사 개소리 떠들어대면서 막 김현종 서울시장 보수도 좋아하는 김현종 서울시장 이동영도 또 해요. 그럼 경선에서 이겨.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친문 족바들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돼요. 합당이 되면은 김어준과 김어준 똘마니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할 일은 멍석만 깔아주면 되는 거야. 멍석만. 야 경선 모두 다 경선. 컷오프 없어. 다 경선. 이렇게 해놓고 그럼 공정한 것 같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리고 김어준이 땡겨줍니다. 김어준이 밀어줘요. 근데 우리 당원들 대다수는 정보가 없어. 후보자들한테. 그 다음에 친명 쪽 후보들은 인지도가 또 떨어져. 박찬대 의원처럼. 왜냐하면 친명 쪽은 초선이 많아요. 초선 재선이 많아. 정치적 인지도가 떨어지지. 당연히 문재인 때 장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변방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인데 무슨 인지도가 있어요. 이번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 때 황명선 의원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황명선은 나름 친명 쪽에서도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최한욱TV 시청자가 황명선이 누구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제가. 여기는 최한욱TV 시청자들은 찐명 중에 찐명들만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황명선이 누군지를 몰라. 대부분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친명 정치인들 대부분 초선이잖아. 몰라. 그나마 제가 아까 뭐 김용민 의원 얘기했는데 김용민 의원 좀 인지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이제 김어준 판이 되는 거예요. 김어준 판이. 그럼 족바당이 경선에서 쫙 이깁니다. 경선에서 족바당이 쫙 이기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서울도 친문, 서울시장 친문, 경기지사 친문, 인천시장 친문. 누굽니까? 황운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무조건 조국혁신당이 충청권에서 후보 내겠다고. 다 밀어주겠지 김어준이. 그럼 광역단체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 그걸 아니까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야. 쟤네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승리하고 다음 이제 당대표 경선 때 조국이 나오는 거지. 박찬대가 정청래가 연임하겠다고 막 우기면 우리한텐 땡큐인데 박찬대는 1년 동안 이제 그 똥파리들이 악마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합당한 다음에 조국이 지방선거 이겨. 정청래가. 지방선거는 이기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차린 밥상에 문조털이 숟가락 얹는 거야 이거. 문조털이 숟가락 얹는 거야. 그리고 지방선거 이겨. 이기면 이제 또 정청래는 민족의 영웅이 되겠지. 어? 그리고 조국은 금이환영 해가지고 야 당대표 나가겠다 내가. 당대표를 조국과 박찬대가 붙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거 뭡니까? 김어준이 또 밀어주겠죠. 그 다음에 그 딴지 똥파리들이 박찬대 악마화하고.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합당을 막아야 돼. 네. 우리가 다음 할 일이 이겁니다. 합당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조국당하고 합당해서 뭐 박진영 평론가는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왜? 조국에 대해서건 정청래에 대해서건 중도층에서 좋아하지 않아 지금. 중도 보수, 중도층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조국이 무슨 송영길 대표처럼 정치 탄압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가 야, 이 기회에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다 우리가 합당을 하자 뭐 이런 뭐 좋은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 끼어팔기 스키다시로. 왜냐하면 조국당하고만 합당하자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친명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사회민주당 뭐 저기 기본소득당 이거 스키다시로 넣는 거예요. 끼어팔기를 해가지고 묻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주 교활하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될 당은 뭐 소나무당밖에 없어요. 소나무당은 사실 뭐 합당이라는 것도 뭐 의미가 없고 복당하면 되는 거지 뭐 합당입니까? 송영길 대표가 복당하고 또 송영길 대표 따라가셨던 분들 다 복당하고 빨리 복당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지 뭐 합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창한 상황이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재판 끝나고 본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조국당하고의 합당은 자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그래서 당대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가고 이런 그림 그리는 거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이제 슬슬 이제 약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빨리 시동 걸 줄 몰랐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쟤네들이 지금 조급해. 시간이 1년밖에 없어. 1년 안에 지금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똥볼 차게 돼 있습니다. 저는 똥볼이라고 봐요. 정청래가 지금 간 보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저거 간 보다가 저거 추진하면은 하는 순간 사실상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생각 잘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도 본인 정치해야 돼요. 물론 뭐 김어준이 푸시를 하겠지만은 문조털이 푸시를 하겠지만은 본인 정치해야 돼. 이번에 잘못하면은 제가 독이 든 성배라고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추진했다가 민주당의 내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내분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정청래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이거는 진지하게 조언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내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슈야. 지금 조국 사면 문제 가지고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 갈등이 생기잖아. 근데 합당을 하겠다? 이거는 내전이 생겨요, 내전이.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이거 어설프게 추진했다가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그렇고요. 조국혁신당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김현종 씨 얘기는요. 그 지방선거 얘기 다 묶어가지고 제가 김현종 씨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내일 다시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 그래서 조국혁신당 지금 내부 문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미정 대변인이죠, 조국혁신당.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고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또 공익제보자였고 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 이 강미정 대변인이 SNS에 글을 썼어요. 제가 오늘 뭐 썸네일에도 사진을 올렸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 SNS에 글을 올렸어. 그래서 무슨 글인가 하고 제가 지금 봤더니 자, 이거 내용이 지금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이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약간 암호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가 영전하고 위증자가 출세하는 곳, 진실은 불편하여 내쳐지고 침묵과 충성이 미덕으로 포장된다. 너무도 아름다운 조직.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가해자가 영전하고 위증자가 출세하는 곳. 조국혁 신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좀 이거 방송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있었던 게 그 강미정 씨가 어쨌건 그 피해자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뭐 2차 가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릴 정도면은 내부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SNS에 본인이 올렸으니까 이건 공론화를 시켜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강미정 대변인이 이 피해자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 가해자가 누구냐? 이거 방송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혁 신당 그 김보엽 대변인인가요?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그 당에서 징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당원권 1년인가 1년 정지인가 뭔가 뭐 정확히 지금 그 알려지지가 않아요. 내부에서 입 닫고 있어요, 이거를.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완전히 입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수준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해.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게 김보엽이라는 사람이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 뭐 김어준하고 아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1년인가 당원권 정지했는데 다음 아마 지방선거 때 출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게 형식적인 처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영전하고 위증자가 출세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영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국혁 신당 내부 인사를 제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영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1년 정도 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방선거 되면 또 공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영전을 했다라는 거야. 와, 기가 막힌 기가 막혀. 아니 이런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합니까, 박진영 씨? 무려 강미정 그 씨랑도 방송을 하지 않나? 박진영 평론가가? 이 사건이 이거예요. 10개월 동안 지속적 성추행. 조국혁 신당 당내 성추행 사건 발생. 이게 5월달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뭐 한두 번 뭐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거야. 저는 뭐 이분이 좀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했어요. 예, 아나운서 출신이고 해서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또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요 피해자 A 씨는 B 씨에게 지난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하위 당직자인 B 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A 씨를, 이게 대변인실이니까 이제 대변인 예,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저는 아까 그 강미정 대변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하위 당직자니까 이제 대변인실에서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까 대략 추론이 되는 거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데 참석한 후에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성희롱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삼보일배를 할 때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쪽이라고 답을 했다. 방광염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성적 발언 등의 주장이다. 예. 보라매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참 이게 참 민망하죠. 예, 방송에서 하기에 민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자, 조국혁 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 뒤끝
개운치 않은 뒷맛.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징계 결과 통보는 징계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통보를 하겠죠. 그죠? 해야 되는 거죠. 예. 보완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보완 서약을. 혁신당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성비위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을 했는데, 그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징계 의결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원 당규상 인사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만 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는 공식적으로 결과가 전달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미정 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SNS에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이게 참 황당합니다. 심의 의결서를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의 사용 금지 서약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결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완 서약서를 쓰고 의결 결과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합니까? 자, 당원 당규상 징계 대상자에게만 통보되고 피해자에겐 보완 서약을 전제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완 서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알려질까봐. 이거 누구를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성추행 비호당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당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런 마인드를 21세기에 저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아, 근데 박진영 평론가는 저런 당이랑 합당을 하자고? 뭐 어쩌자고? 제가 그 강미정 대변인도 그 조국혁신당에 있지 말고요.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오세요. 거기 뭐 비전도 없는 데고 희망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이 뻐꾸기당이 민주당에다 또 알을 깔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둥지에 알을 까가지고 12개나 금배지를 부활을 시켰으면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지지율 2, 3% 나오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재명의 둥지를 아주 가로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쫓아낸 거 아니야? 박찬대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지들이 남의 둥지에다가 지들 알을 까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둥지를 지들이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뻐꾸기들을 민주당에 끌어들여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잘 될까요?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박찬대 후보를 무슨 개파라고 비난을 하던데, 진짜 개파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문재인당으로 만들려는 이 사람들이, 이 문빠들이, 이 족빠들이, 얘네들이 개파예요. 민주당에 더 이상 개파가 없습니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는 놈들,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정을 하고 다시 도로 문재인당으로 가자는 이자들, 이제 문재인당을 넘어서 김어준 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자들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개파들이에요. 제가 수박 잔당 소탕을 해야 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패는 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재명의 둥지, 우리 당원들의 둥지, 민주당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수박 잔당들, 개파 잔당들로부터. 그리고 오롯이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